예,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특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특강 수업을 맡은 권미영입니다. 예, 모두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사회복지학과에 들어와서 정해진 필수 수업을 듣고 필수적으로 사회복지 실습을 하게 되면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었을 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취업을 할 때나 또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회복지사 1급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물론 2급 자격증 획득이라는 조건이 필요하지만은 무엇보다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게 바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시험을 바로 보는 게 우리 많은 분들께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참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특강 수업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 하나하나씩 도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가 하는 게 바로 무엇인가요? 사회복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우리 이 사회복지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사회복지란 바로 행복한 삶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과거는 이렇게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개인과 가족의 몫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여러 사람이 모여 살고 모여 살면서 사회라는 게 발전하면서 이 공동체의 집합적 노력이 중요시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즉,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사는 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삶을 유지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소위 그러니까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멤버십을 통해서 존재의 이유를 알고 그리고 서로 상부상조라는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자기 자신만의 행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행복 추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어찌 보면은 인류 사회에 있어서 지속적인 발전의 원동력이며 어찌 보면 이거는 오늘날의 사회복지의 기본 원리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복지를 이렇게 정리해 보자면은 어찌 보면 사회복지는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각 단계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회 환경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개인과 사회 환경 사이에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대해서 직접적인 거나 간접적인 대응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런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활동가가 바로 누구다? 사회복지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사회복지사는 이런 소위 말해 클라이언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 대상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예술적이거나 즉 여러분 창의성 있는 개입을 하거나 전문성 있는 경험적 지식에 의해서 쌓여진 전문성에 의해서 이런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를 해결해 나가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많은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사,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통해서 그 전문성을 입증해 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무엇이고 사회복지사가 무엇을 하는 일이고는 여러분 많은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배우셨으리라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선생님 그럼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그러면은 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꼭 필요한가요? 라는 말씀을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왜 필요한지 제가 가져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필요하냐? 우리가 사회복지 유관기관에 취직을 할 때 바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제가 유명한 재단의 그러니까 구직 공고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바로 무엇이다? 그러니까 찬찬히 보시게 되면은 물론 일에 대해 있어서 열정은 중요하지만은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가 우리 공통된 자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단 여러분 단순히 이런 실천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문을 가르치는 정규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가 굉장히 그러니까 필수적인 요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그 사회복지 유관기관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격 요건이 바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을 하고 조금 더 나은 취직을 하거나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바로 필수적인 요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은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건가요? 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보기 위해서 어떠한 과목을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는요. 제일 먼저 1교시에 사회복지 기초라는 과목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이 과목에는 어떠한 과목이 들어가 있느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과 사회복지 조사론 이 두 과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업 시간에는요.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과목 이름으로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론 이 세 과목이 들어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3교시에는 어떤 과목이 들어있냐라고 말씀드리자면은 자, 3교시에는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법제론 이 세 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과목이 막상 공부하려고 하면은 선생님 이거 다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 이 세 과목 이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중에 이 사회복지 법제론을 우리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데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어려워하시는 거는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래도 이왕 준비하는 김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길라잡이가 되어드릴 테니까 지레 겁부터 드시지 마시고 우리 찬찬히 수업을 들으면서 익숙해지시기를 제가 권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각 과목당 모든 과목당 몇 문제가 출제되느냐? 25문항. 자, 각 과목당 2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형식은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수업 영상의 문제 형식은 여러분께서 익힐 수 있지만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이라는 문제가 넣고 1, 2, 3, 4, 5 그러니까 오지선다형이 내고 또는 이 네모나게 예시를 주고 이것이 무엇인지라는 문제와 더불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사지를 내놓고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봅니다. 최근에 한 2024년도부터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우리 생각하기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2024년도부터 시험 경향을 어떻게 하느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미음까지 지문 문항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23년도 1급 시험 이후에는 바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주어진 지문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주어진 지문을 기반으로 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해서 선생님 어떡하죠? 라고 겁먹지 마시고요. 분명히 이 지문 문항에 증거가 있어요. 문제를 계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요. 지문만 찬찬히 보시면은 모두들 차분하게 충분히 풀으실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 유형과 시험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여러분, 먼저, 그리고 여러분,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저는 2023년도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여 자격시험을 이미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좀 여러분께서 제가 아무래도 시험을 봤던 사람이니까 말씀드릴게. 자, 여러분, 시험장 가면요, 1교시 9시부터 시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자, 이 1교시, 2교시, 3교시 동안 물론 50분, 75분의 시험으로 이루어지지만은 1교시, 2교시, 3교시 동안 여러분 점심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볼 때 쉬는 시간마다,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 2교시에서 3교시 쉬는 시간 사이마다 빠르게 복도에 나가셔가지고 뭐 간단한 떡이라든가 다과를 드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물론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는 당으로 이 뇌세포가 흘러가기 때문에 당연히 당 섭취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깨알 같은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여러분께서 시험을 준비할 때,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음식보다는 이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딱히 없으니 적당히, 그러니까 머리에 당분을 섭취함으로써 머리가 깨어날 수 있는 간식거리 조그만한 거 준비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깨알 팁 여러분께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아무래도 정해진 쉬는 시간은 있지만은 점심시간이라는 긴 쉬는 시간은 없으니까 이 중간중간 쉬는 시간마다 꼭 화장실에 다녀오시거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다과를 하셔서 시험을 볼 때, 특히 여러분 75분이라는 시간 동안 세 가지의 과목을 푼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에너지가 쓰이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화장실에 다녀오고 중간중간에 당 섭취를 꼭 하셔라. 그리고 여러분 속에 부담 가지 않으실 정도의 음식 정도 준비를 해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좀 약간 좀 사소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만 본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먼저, 그러면은 선생님 시험을 봤는데 어느 정도 맞아야지 선생님 합격선에 오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합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자, 각 과목에 4할 이상, 전 과목의 총점이 6할 이상이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자, 먼저 여러분 여기까지를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100점 만점으로 했었을 때 각 과목이 40점 이상을 맞으시고, 모든 과목을 평균을 냈었을 때 60점의 평균을 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각 과목에 40점이다라고 하면, 자, 사회복지 기초에서 40점 이상, 그 다음에 40점 이상, 자, 사회복지 실천에서도 40점 이상,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에는 40점 이상인데, 여러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에는 꽈락 제도가 있어요. 즉, 어떠한 과목에서든 40점 이하로 맞게 되면은 무조건, 그러니까 모든 과목 여러분 토탈을 해서 평균 60점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한 과목에서만 40점 꽈락이 나오면은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이 과목 버렸어. 법제론이 어려우니까 난 일단 이 과목 버리고 간다라고 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즉,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요, 여러분, 모든 과목을 골고루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러분, 만약에 과목당 40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각 과목당 여러분 25문제니까는 4점이라고 했었을 때 모든 과목당 10문제 이상은 맞아야 하며, 특히 여러분 10문제 이상은 필히 맞아야 하며 15문제, 즉 각 과목당 15문제씩 꼭 맞아야지 합격의 안정권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나는 적어도 각 과목당 10개 이상은 틀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지요. 그래야지 안전한 커트라인에, 그러니까 시험을 합격하는 커트라인에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공부할 때 내가 이거를 공부함으로써 각 과목당 10개 넘게 틀리지 말아야지.
틀리더라도 10개 이상은 맞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시험 공부를 준비하실 때 구체적이지 않을까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을 봤어요. 봤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합격을 한 게, 그러니까 1급 자격시험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란 말이죠. 자, 먼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을 보고 이거에 커트라인에 시험에 합격한 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합격 예정자입니다. 합격 예정자임에 여러분께서 주목을 하시고요. 이런 합격 예정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한국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 심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가게 되면은 1급 자격시험 후에 추가적으로 내야 할 서류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웹페이지에 등록을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서류를 내야 되는지 이 서류들의 목록이 있는데요. 이 서류들의 목록을 제출한 다음에 심사 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은 응시자격 서류, 그러니까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이 응시자격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합격 예정이 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고 응시자격 서류 심사에 통과한 사람이 바로 최종 합격자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입사철을 앞두고 나는 빨리 입사를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되게 애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을 보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1급 자격시험, 특히 졸업철이라든가, 그러니까 특히 1급 자격시험 보고 난 후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다 전화물을 하면은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미리 서류를 준비하셔서 그러니까 필기시험 합격한 후에 바로 서류 제출할 준비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 등과 같이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에 대한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이 사회복지사 1급 합격이 취소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은 시험에 붙었다라고 해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붙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잊지 마시고 꼭 제출 꼭 하세요라는 말씀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을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는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자, 이 교과목이 어떤 것인지 우리 뒤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는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호와 2호의 자격시험과 동등하다라고 인정받으신 분이 바로 응시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 1년 동안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바로 무엇이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을 응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대학 나오셔서 사회복지학 관련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라고 인정받으신 분들 그리고 또 종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기 전에 사회복지사 상급 자격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실무에서 1년 이상 경험이 있으신 분이 바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을 볼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슬라이드를 가져온 이유는 앞서 이 법제에서 사회복지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과목들이 바로 무엇이다? 이 과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 시험을 보기 전에 저는 사회복지 필수 과목을 들었어요 라고 하지만은 자, 여러분께서 성적표나 많은 여기 시스템적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이거 들었나? 이거 안 들었나? 누락되는 과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행여나 실수하시지 마시고 내가 과연 이 필수 과목을 들었는지 꼭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필수 과목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으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이 선택 과목은 이 선택 과목 중에서 7과목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필수적으로 이 필수 과목에서는 10과목을 반드시 듣고 더불어서 이 선택 과목에서는 여러분께서 7과목을 이수를 하셔야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을 볼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여러분 사회복지 선생님 저는 사회복지 수업을 들었어요 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 더불어서 내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 들어야 할 선택 과목 7과목 꼭 여러분께서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내가 잘 들었는지를 체크를 해두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을 시험만 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바로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서류를 제출을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어디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사회복지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지만은 때로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규정이 잘 해석이 안 돼서 전화 문의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화 문의를 할 때는 여러분 특히 이 시험철이나 졸업철은 연락이 힘든 경우도, 그러니까 연결이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서 미리 좀 말씀드리는 경우는 미리미리 준비하셔라. 그러니까 좀 닥쳐서 되면은 많이 급하기도 하니까는 미리미리 준비하셔라 라는 말씀 먼저 올리겠고요.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은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서 이 시험 접수를 받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슬라이드에 준비한 내용은 2024년 11월 달에 캡처한 내용이고요. 자,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곧 2024년 12월 2일부터 한국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25년 1월 11일 날 한국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자, 특히 여러분 이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큐넷에서 이 접수라든지 시험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러분께서 잘 찾아보시면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기출문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특강을 들으시면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큐넷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셔서 빈 곳이 없는지 내가 사는 지역과 가까운 시험장은 어디인지 그리고 특히 기출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 큐넷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시면은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제가 시험 일정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시험 일정은 2024년 12월 2일, 12월 달에 원서 접수를 실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시고 원서 접수 마감일도 여러분께서 꼭 확인하셔서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시행은 지금 큐넷에서 공고된 바로는 25년 1월 11일 날 시행이 되고요. 합격 예정자는 2월 중에 발표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합격자가 아닙니다. 합격 예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 예정자가 발표가 된과 동시에 여러분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 응시 자격과 서류 제출 있죠. 이 서류를 준비하시고 합격자가 발표되자마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 공고되어 있는 주소에 응시 자격 서류를 반드시 잊지 마시고 꼭 제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점 여러분께서 꼭 강조해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내용, 좀 일찍 준비하신 분들은 9월 달부터 준비하셨거나 원서 접수가 즈음이 되는 11월, 12월 달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자,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한 두세 달, 짧게는 두세 달, 길게는 6개월 정도 준비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내 손에 떨어뜨릴 수 있는 기간은 언제냐? 바로 3월 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3월 달 돼야, 자,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왔지만은 정작 이 3월 달이 되어야 우리 사회복지사 1급 국가 자격시험, 그러니까 자격시험에 대한 아까 자격증을 받게 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자격증을 내 손에 쥐게 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드리자면은 이 시험 일정 및 이 시험장 같은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이 홈페이지에 있는 확정 공고를 필히 확인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험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선생님,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 과목이 8과목인데 이 8과목을 언제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죠? 라고 많은 분들이 막막해하거나 어려움을 느끼셨을 텐데요. 저는 처음에 딱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출문제부터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경향 및 유형을, 그러니까 어떻게 경향이 나왔으며 시험 유형은 어떤지 이를 통한 각 과목당 요점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께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의 수월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원서 접수를 하고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시험 볼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가 깨알 같은 팁 전해드렸고요. 우리 다음 수업 영상에서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어떠한 경향이 있으며 문제를 풀 때 어떤 내용 중심으로 요점 정리를 해야 될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업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